대통령의 비속어가 전파를 타고 13시간이나 지나 해명에 나선 대통령실은 대뜸 언론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회나 바이든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거대 야당에 대해 비속어를 쓴 거라고 강변한 겁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돌연 한미동맹을 꺼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비속어를 써 논란을 만든 건 자신인데 전 국민 듣기 평가를 시키더니 모든 게 언론 탓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막았고 여당은 MBC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외교부는 대통령을 대신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는 잘못된 소송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며 당시 대통령실의 압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동원된 건 외교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보도의 가장 높은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고 경찰은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등 12곳이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들 줄 소환으로 압박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찰까지 동원된 언론 탄압이지만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날리면에 황당한 해명이 나온 전말부터 표적 수사와 기획 소송의 경위까지 향후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대통령실은 이 보도 13시간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석 달 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나서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가 확보한 외교부의 국가소송 현황을 보면 외교부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1심 착수금으로 1,400만 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2,200만 원, 2심에서 1,400만 원까지 모두 5,06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당사자인 소송 209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유일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건 최태형 변호사.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외부 징계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불출석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 징계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외교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지원하는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유관기간의 제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유관기간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훈을 주고자 해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외교부는 지난달 최 변호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듣기 테스트를 하게 한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그리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바이든 날리면의 발언 당사자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어서 굳이 정정 보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맞았겠죠. 네. 그런데 외교부가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대리 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을 보시면요. 소송 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유관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유관기관은 대통령실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대리한 최태형 변호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무효화시킨 변호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훈적 성격으로 선임하게 이곳을 선임해라라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 소송 사건 위임 등에 관한 지침,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규를 보면 외교부 장관은 소송 위임 시에 우선적으로는 정부 법무공단을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예외 사유를 쭉 이렇게 보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쟁 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관기관의 추천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심 수임료가 3,63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사건 수임료가 총 2천만 원을 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외교부 소송 비용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외교부가 유일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 선임뿐 아니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1심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5년간 외교부 수임료 내역 중에 최고액입니다. 쭉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수 800만 원과 사례금을 포함해서 최대 1,200만 원이 최대 1,200만 원이 적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세금을 대통령실을 대리해서 쓰면서 이렇게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써도 되는 것인가요? 좀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저는 매우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문회를 통과해서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요. 감정 불가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인 외교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으로 해서 외교부가 입은 손해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감정 불가인데 어떻게 저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1심 판결은 무엇을 위한 판결이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징계 조치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간의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헌법상 권리라고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었는데 실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같은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과 언론인에게는 징계 등 가혹한 제재를 일관했습니다.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MBC를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요. 대국민들에게도 이런 것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수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년 전 미국 방문 당시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에만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는 과징금 부과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MBC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와 총선 선방심위 등의 법정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8건 모두 이겼습니다.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소송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방통위가 쓴 소송 비용은 3억 9천여만 원. 당초 편성된 2억 3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다른 항목 예산 1억 5천여만 원에 손을 댔는데 유류비까지도 끌어다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악의적인 그런 전용이기 때문에 이 방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든지 전용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C 외에 다른 방송사까지 합치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류희림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30건입니다. 모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과 이에 따른 예산 전용 규모가 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